조계종 제229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어제 개회해 금정총림 범어사방장의 여산 정여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호법부장 보훈스님 임명 동의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특별구족계 수계살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매일 아침 108배가 취임과 함께 400일을 맞았습니다. 진우 스님의 변함없는 108배가 불자들에게 감동을 주며 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400일째 108배에는 조계사 신임 주지 원명 스님이 함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중앙종회가 만장일치로 임명 동의한 보훈 스님을 총무원 호법부장에 임명하고 종단 화합과 발전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회복된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남방 한계선까지 왕복순례하며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방장의 여산 정여대종사가 추대됐습니다. 호법부장 보훈스님 임명 동의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특별구족계 수계살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조계종 제229회 중앙종회 정기회 소식 남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제229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적위원 80명 중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습니다. 이에 앞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탄공, 탐보, 향록 법륜스님이 의원선서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은 종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종회에 제출된 안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중앙종회와 종회의원 각각의 책임과 역할이 크고 무겁습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해 종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산적한 현안의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천년을 세우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밝은 지혜와 너른 안목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568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구족계 수계살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 승려복지법 그리고 대종사, 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회건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정기회에서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에 여산 정여 대종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호법부장 보훈스님 임명도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총무원장 스님을 잘 보필하고 우리 스님들께서 전법과 포교 수행을 하시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종회의원이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종원 개정안과 이와 연동된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유월됐습니다. 본사 주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이회에 한해 당의 교구 본사 주지를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유월됐습니다.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 역시 유월됐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특별구족계 수계살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3위 3인에게 수지 후 장기간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은 스님을 대상으로 동행하는 특별구족계 수계살림에 대한 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1990년 12월 30일 이전 3위 3인위계를 수지한 스님은 중덕과 정덕 법계까지 자동으로 품사하고 199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0일 이전 3위 3인위계를 수지한 스님은 특별 구족계를 수지한 후 만 5년 이상 경과하면 법계를 품사합니다. 제229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하고 오늘 오전 10시 속개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매일 아침 108배가 취임과 함께 400일을 맞았습니다.
진우 스님의 변함없는 108배는 불자들에게 감동을 주며 신행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어제 400일째 108배와 소참 법문에는 조계사 신임주지 원명 스님이 함께해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400일을 맞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세를 낮출 때 유독 허리가 높은 한 불자에게 눈길이 갑니다. 자세히 보니 다리가 불편해 끝까지 엎드리지 못하지만 스님들과 함께 108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불자는 몸이 허락할 때마다 방해가 될까 구석에서 조용히 108배에 참여하는데 스님들의 일상에 함께하며 불심도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의 묵묵한 신행이 불자들에게 포교 원력으로 스며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강하게 하겠다. 매일같이 조계사 나와요.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가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참석한 사불회중에게 스님과 불자들이 몸소 보여주는 포교를 실천하자며 소참 법문을 전했습니다. 끌어온다고 해서 불자가 되는 게 아니죠. 감동을 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공감을 줘야 불자가 되고 불교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님이나 우리 불자들이 본인은 별로 그렇게 불자다운 모습을 안 보이면서 불교를 믿어라, 부처님을 믿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08배에 함께한 조계사 신임주지 원명 스님은 고불문을 낭독하며 기도와 전법, 포교, 종단과 가람수호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손압은 부처님 제자로 깨달음의 길을 가는 수행자로 한국 불교의 중심이자 대표 도신 사찰 조계사 주지로 지금의 이 길을 기회로 삼아 조계사를 찾는 신도들의 아픔과 방을 살피기 위하여 기도와 수행으로 부처님 정법을 세우고 한편 조계사 이승현 신도회장은 조계사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동시에 신도회가 중심이 돼 포교 전법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아름다운 동행의 아미타 불교요양병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총무원 호법부장에 보훈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가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직후 보훈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해 역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훈 스님은 해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범어사에서 1989년 삼위계를, 1992년 구족계를 소개하고 백룡암, 법륜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를 비롯해 총무원 기획실 감사국장, 호법부 호법국장, 제17대 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송나라 영명연수 선사의 만선 동기집을 접하고 자기 삶이 변화하는 인연이 되길 바라며 개송 형태의 요약본 총송의 해설을 붙여 강설집을 출간했습니다. 법안종의 제5대 조사이자 정토종 제6조인 영명연수 선사는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불릴 정도로 대승불교권에서 존중받는 고승입니다. 용흥사본 만선 동기집 소장을 인연으로 번역을 시작한 진우 스님은 난해함을 걷어내고 일상에서 일으키는 마음을 어떻게 살펴보면 되는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진우 스님은 만선은 만갈래의 선행, 동기는 한 가지 길을 뜻한다며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무량한 행을 통해 습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법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을 초청해 11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국회 정각회와 직원 불교 신도회는 어제 국회 정각선언에서 명상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각산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각산 스님은 수행은 달라도 길은 하나라며 사람마다 업성에 매여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호흡을 하듯 그 호흡을 바라보는 것이 명상의 출발이며 자연스레 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면 화두참구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불자들은 각산 스님의 싱잉볼 소리에 맞춰 정각선언의 조명을 낮추고 10여 분 동안 명상에 들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최북단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남방 한계선까지 왕복순례하며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정전 70주년 평화기원 금강산 평화순례길 걷기에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학생들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승한 기자입니다. 불자 모두의 걸음걸음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연불소리로 결의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소원하고 행원하는 이 길에 자비광명으로 함께하소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사부대 중의 염원이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 전망대에 울려 퍼집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지난 31일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발언하는 정전 70년 평화기원 금강산 평화순례길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금강산으로 향하는 길은 성지순례의 의미를 넘어서 대립과 갈등을 극복한 평화의 길이자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남북이 함께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며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은 지 올해로 16주년. 평화순례길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이 걸음이 신계사까지 이어져 평화의 바람이 다시 불길 기대했습니다. 다시 이 땅에 평화와 화해, 공존과 번영의 불씨를 살리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민족 공동체의 발언이 불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통일전망대를 시작해 남방 한계선까지 걷는 순례길에는 불자뿐 아니라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학생들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갈라져 있었던 지가 벌써 70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당위론적인 것보다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하나가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하나가 되는 날을 위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추보는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식 확산에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한국청소년연합회가 세계적인 평화음악가 나왕 캐촉을 초청해 세계평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조계총림방장 현봉대종사는 나왕 캐촉과 온만이 밤매움 진언을 아리랑 선율로 관객과 함께 부르며 세계평화 염원을 모았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1966년 소년교화연합회로 창립해 57년간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온 한국청소년연합회가 지난 30일 개최한 세계 평화 콘서트.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 콘서트는 티베트의 세계적인 평화 음악가 나왕 캐촉을 초청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갈등, 분쟁으로 치달아서 또 가을에 또 문화음악 개겸해서 우리 청소년 연합회에서 세계인의 평화를 위해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나왕 캐촉은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을 활용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주는 연주를 선보였고 티베트어로 된 기도와 진언으로 명상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콘서트 자리를 마련해준 조계총림 방장 현봉대종사와 미광 스님에게 전하는 신곡을 소개하고 고대 티베트 스님들의 특별한 창법 카르그라도 불렀습니다. 나왕 캐촉과 함께 콘서트에 초청된 재즈 피아니스트 김성현 씨도 클라리넷 연주자 서효상 씨와 평화를 주제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연주라기보다는 법문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 들었고 또 그 음악 자체를 통해서 깊게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고. 근데 오늘 또 다시 한 10여 년 만에 다시 이곳에 와서 들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때 추억이 또 살아났어요. 나왕 캐촉과 깊은 불연을 맺고 그를 여러 번 한국으로 초청했던 현봉대종사는 나왕 캐촉이 우리나라의 아리랑을 사랑한다며 아리랑의 관세음보살 진언을 가사로 붙여 사부대중과 함께 불렀습니다. 아리랑을 듣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이 아리랑이다. 그래서 이 아리랑 곡에다 그냥 자기는
아랑을 부르면서 그 가락에 실어서 티베트 사람들이 가장 염원하는 기도인 오마니 밤묘물.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은 나왕케촉의 연주를 명상과 법문으로 받아들이며 평안과 안정감을 얻고 한국과 세계의 평화 발전을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천태종이 단양군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5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천태종은 지난달 31일 구인사가 있는 단양군 영춘면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으로 한겨울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다 2023 자비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나눔에는 사회부장 진철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과 김문근 단양 군수 등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동참해 어르신 가정에 연탄을 직접 배달했습니다. 사회부장 진철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길 기원하고 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천태종은 앞서 17일에도 단양군에 연탄 5만 장을 전달하는 한편 다음 달 26일까지 관내 저소득 100가구에 순차적으로 연탄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창립 54주년을 맞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삼광사는 어제 직관전에서 천태종 충무원장 덕수스님, 원로원장 정산스님, 삼광사 주지 영재스님을 비롯해 지역 정관계 지도자와 신도 등 사부대중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 54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도 함께 기원했습니다. 영재스님은 창립 54주년을 맞아 관음정진 백만독 정신을 되새겨 대중 생활, 애국불교를 실천하고 천태의 광명을 세상 곳곳으로 회양하며 모든 중생을 불국정토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삼광사는 전날 창립 54주년을 맞아 방송인 엄용수 씨 사회로 힐링 음악회를 열고 가수 전미경과 신유 등의 무대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불자기업 주식회사 그래미가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향기 가득한 제3회 여명분재 국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북단 철원에서 펼쳐진 전시회는 포탄 속에서 피어난 국화를 비롯해 탄피와 수통 등 당시의 흔적들을 국화와 함께 느낄 수 있게 마련됐습니다. 그래미 남종현 회장은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철원의 아픔을 국화향이 가득한 분재 국화로 재탄생시켜 과거의 아픔을 회상하고 치유하는 목적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전시는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용설란과 신비한 자태를 뽐내는 극락조화를 비롯해 200여 점의 분재국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부산 백양산 성광사가 전 범어사 주지 경선대종사를 모시고 개원 22주년 기념법회와 효사랑 경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BTN 합창단의 찬불과 음성공약으로 시작된 행사는 인근 대덕여고 재학생 2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어르신에게 점심공약을 올려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성광사 주지 성문스님은 사상구 덕포동 지금 자리에 새롭게 도량을 열면서 발언한 것이 있었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한 불보살과 불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2부 효사랑 경로 큰 잔치에서는 인기 가수 박상철과 지역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신명나는 가을 선사음악회를 펼쳤습니다. 장애인 불자들의 모임 보리수아레가 장애와 비장애를 초월해 시로 하나 되는 어울림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촛불 밝히며 향 사르며 삼배를 올리고 스치고 만나는 인연들을 위해 발언할 것임을 안다. 지난 18일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보리수 아래 장애, 비장애 어울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콘서트는 2023 불교문화대전 일환으로 장애 시인과 이들을 사랑하는 음악인들이 함께 만든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김영관, 홍현승 등 6명의 장애 시인이 무대에 올랐으며 이들의 시는 낭송 도움을 받아 낭송됐습니다. 또 장애 시인들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가수 박희진 씨, 아리 오카리니스트 등도 따뜻한 노래로 가을밤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무대를 꾸몄습니다. 우리 장애 불자들이 글을 많이 쓰고 예술 활동을 많이 함에도
활동할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일반 활동에서도 그렇고 불교계에서도 그렇고 관님들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콘서트에서는 한국과 몽골 중증장애 시인들이 문학으로 소통과 교류하며 모은 시 40편을 담은 시집 내 심장의 반쪽을 나눠 가지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영상으로 몽골 장애 시인 조릭트 마트호익 시인의 시 마음과 눈빛 속에 품고 싶다가 낭송되자 관객들은 감동의 바다에 빠져들었습니다. 콘서트에 특별 초대된 광림사 주지 혜성 스님은 행사를 축하하며 수어로 노래해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보리수아의 회원들은 우리들의 삶의 소리와 마음의 소리를 글로 표현해서 시로 적어서 아름다운 낭송과 또 노래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힐링 포교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는 장애와 비장애를 초월해 마음을 열고 함께할 때 모두가 서로의 빛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체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1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창익 고려대 교수가 기생적 성역화를 차단하지 못하면 종교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국 교회에서 영유아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익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가 불교사회연구소 세미나에서 한국 천주교 성지 조성의 역사와 현황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가톨릭 성지가 질서정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는 듯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매우 인위적이고 심지어 자기적으로 조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가톨릭 성지 유형을 무한증식, 기생, 위장 등 6개로 규정하며 홍성군의 경우 200억 원의 국비를 들여 홍주성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순교자 기념관을 건립해 문화재 복원을 명목으로 새로운 순교 성지로 탈바꿈시켰다며 기생 성지 사례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천주교회가 순교자 현양과 성지 개발을 위해 어떠한 편법도 마다하지 않고 있어 종교 간, 시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으로 종교시설 내 돌봄 활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차세대 기독교인 양성 법안으로 평가되는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 교회가 돌봄 시설을 개설하고 국가로부터 시설비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CTS 기독교 방송회장이 본부장인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는 종교시설을 이용한 돌봄시설 개설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올해 7월부터 교회시설 돌봄 활용을 위해 3세까지 영유아 보육시설 허가의 경우도 복수 용도에 대해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제19조 3항 법안 개정 정책 제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교육 서비스여야 할 돌봄을 특정 종교계에 몰아주는 방식이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